안녕하세요. 러닝 투게더 커뮤니티 교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필요한 지원을 받거나 자녀가 학교, 태입 또는 대학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교육은 뉴사우스 웨일스주의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또한 학부모와 보호자를 위한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이 교육 세션을 시작하기 전에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섬주민, 특히 우리 사무실이 위치한 토지의 전통적인 소유주인 에오라 민족의 가디갈족을 인정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신진 원로들과 오늘날 이곳의 모든 원주민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이 교육 세션은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상황에 대한 법률 자문을 위해 저희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호주 장애인 법률센터는 뉴사우스 웨일스주의 장애인이 무료 법률 지원을 받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한 변호사에게 여러분이 비용을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법적 소송을 지원합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장소에 대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이 세션에서는 학교라는 단어를 듣게 되실 것입니다. 학교라고 할 때 이는 모든 유형의 교육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유아교육,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태입, 대학교 및 기타 유형의 교육이 포함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권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학교와 대화하는 방법과 학교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학교가 학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해야 하는 일과 학부모 또는 자녀의 학습을 돕기 위한 변화의 예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됩니다. 또한 일이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배우게 됩니다. 호주에서는 법으로 장애인을 보호합니다. 장애는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장애는 다양한 상태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용어입니다. 여기에는 시각이나 청각에 어려움이 있거나 이동 시에 휠체어 또는 기타 보조기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건강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나 자폐증 또는 학습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도 포함됩니다. 이 교육 세션의 정보에 대해 잘 모르는 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누구에게나 학습할 기회가 부여됩니다. 이를 교육권이라고 합니다. 이 권리는 국내법 및 국제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장애 학생은 다른 모든 학생과 동일한 기준 하에 등록하고 포함되고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1992는 장애인을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법입니다. 장애인 차별은 장애를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는 표준도 있습니다. 이를 장애인 교육표준이라고 합니다. 모든 학교와 교육 제공업체는 이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표준은 등록, 참여, 커리큘럼, 학생 지원, 괴롭힘 및 피해자화 등 학교 생활의 모든 부분과 관련하여 학교가 준수해야 하는 규칙입니다.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학교에 알려야 하며 학교는 여러분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지원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학교는 학생 또는 가족에게 이들의 가장 효과적인 학습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학교는 장애 학생이 더 쉽게 학습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는 교실은 물론 학교 생활의 다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리적 조정이란 법적 용어로서 장애 학생이 더 쉽게 학습하거나 다른 학생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변경 또는 지원을 의미합니다. 합리적인 조정은 모든 당사자의 이익에 균형을 맞추고 학교에는 부당한 어려움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 합리적입니다. 무엇이 합리적인지 이해하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교실, 운동장 또는 학교 주변의 다른 장소에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견학과 캠프 또는 학교 생활의 다른 부분에 대해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시험 및 테스트에 대해서도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합리적인 조정의 몇 가지 예입니다. 학생이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거나 특수기술을 사용하여 학생의 학습을 돕는 것. 경사로 또는 승강기, 운동장 내의 손잡이, 학생들이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감각 공간 등과 같은 물리적 공간에 대한 변경. 예를 들어 그룹 활동 및 프레젠테이션 방식을 변경하여 불안감을 가진 학생이 전체 학급이 아닌 소그룹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도록 허용하는 것, 또는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견학이나 학교 모임의 진행 방식을 변경. 평가 및 시험에 대해서도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과제 또는 시험 완료를 위한 추가 시간, 휴식 시간, 펜으로 쓰는 대신 컴퓨터 사용, 별도의 방 또는 호주 수화 통역사 사용, 과제의 형식을 변경하여 다른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학생 행동 또는 징계 정책을 적용하는 방식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특히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행동이 있는 경우 그러합니다. 여기에는 방과 후 남게 하기, 정학 또는 기타 징계 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 욕설이나 경미한 신체적 표현 등이 포함됩니다. 학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생 행동 또는 징계 정책의 조정을 조기에 고려하고 자기 조절을 지원하는 전략에 대해 학교와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는 촉발 요인을 식별하고 대안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공식적인 징계 정책이 시작되기 전에 다양한 단계의 지원 계획과 지원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은 장애 학생을 둔 다른 학부모들이 제안한 몇 가지 조언입니다. 수업일 전체와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 유형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효과가 있었던 방법이나 가정에서 효과가 좋은 방법에 대해 학교에 알려주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학교와 협의하여 서면으로 계획을 세우세요. 이를 개별 교육 계획이라고도 합니다. 이 계획은 학생이 더 쉽게 배우거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거나 무엇인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학교에 계속 문의하세요. 어떤 조정이 필요한지 교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때때로 교사는 장애 학생에게 적합한 변경 사항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때때로 교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필요한 경우 여러분이 교사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정식 진단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학생의 학습을 돕기 위해 여전히 학교 측에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학생에게 장애가 있다고 말하지 않았더라도 여러분은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잘 모른다면 다음을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효과가 좋았던 것이 있나요? 선생님들이 제안한 사항이 있나요? 의사나 치료사가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교사나 학교에 여러분이 자녀의 학습을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요청해도 괜찮습니다. 때때로 교사는 자녀와 장애에 대해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이 정보를 제공하거나 질문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학교 간의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 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혹은 자녀의 학습을 위해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팀이 잘 협력해야 합니다. 비전 선언문을 작성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는 교사에게 여러분의 강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사들이 어떻게 여러분을 가장 잘 지원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입니다. 학습 목표들을 교사들과 공유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림이 있는 책일 수도 있고 선생님께 보내는 서신일 수도 있습니다. 단편 영상이나 오디오 녹음 혹은 그 외 컨텐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과 얼마나 자주 대화할 것인지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시겠어요? 아니면 이메일을 보내시겠어요? 얼마나 자주 회의를 하실 예정인가요? 서로 응답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 대해 합의하세요. 일이 잘 진행되고 있을 때 교사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모두가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해 기분이 좋아지도록 도와줍니다. 무슨 일이 생기거나 학교에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있을 때 선생님과 대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회의를 해야 할 때도 있을 수 있고,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간단한 대화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항상 이메일을 보내세요. 이 이메일에는 미팅이나 전화 통화에서 나눈 대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엇을 합의했는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필요한 경우 확인할 수 있도록 선생님과 이야기한 후에는 항상 이메일을 보내세요. 다음은 이메일을 사용하여 학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팁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또는 무엇이 달라지기를 원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세요. 각 이메일에는 하나의 사안만 제기하세요. 화를 내는 이메일을 쓰지 마세요. 학교에 무언가를 요청할 때 다시 요청하기 전에 학교에서 응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세요. 다음은 회의에 대한 몇 가지 조언입니다. 학교에서 회의를 요청하는 경우 회의의 목적과 참석자를 물어보세요. 가능하면 회의에 조력자와 함께 오세요. 조력자는 회의에 함께 참석하여 메모를 도와주거나 학교와 대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비전 선언문 및 기타 중요한 정보를 지참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그리고 학교에서는 무슨 말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가능하면 답변을 연습해 보세요. 회의에 참석할 때 메모하기, 질문하기, 침착함을 유지하고 회의에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자녀가 발언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회의에 자녀를 데려가세요. 때때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불만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학교 측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먼저 교사에게 이메일을 보내세요. 때로는 해당 교사와 이야기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회의나 이메일 논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교사의 말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교장이나 교감 선생님에게 불만 사항을 이야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 언제 답변해 주기를 원하는지 학교에 알려주세요. 회의를 주선해 보세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불만 제기 옵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불만을 제기하려면 러닝 투게더 툴킷의 파트 5에서 자세한 내용을 참조하세요. 불만을 제기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저희에게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불만 제기에 대한 몇 가지 조언입니다. 침착함을 유지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일이 어떻게 처리되길 원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학교와 협력하여 문제 해결에 집중합니다.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학교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때때로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는 장애인 차별이 있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이란 장애를 이유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과 동일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거나 덜 공평하게 대우받는 것을 말합니다. 장애인 차별이 있었다고 생각되면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차별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직접 차별 또는 간접 차별. 직접적인 차별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일한 방법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이 휠체어를 사용하는 이유로 다른 학생들과 함께 밖에서 놀 수 없습니다. 간접 차별은 학교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규칙을 적용하지만 여러분이 장애로 인해 규칙을 따를 수 없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모든 학생은 동일한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시각장애가 있는 학생은 시각장애가 없는 다른 학생처럼 문제를 읽을 수 있도록 큰 글꼴과 같은 대체 형식의 문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학교에서 시험지를 큰 글꼴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 큰 글꼴로 문제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합리적인 조정이라고 합니다. 학교가 이러한 조정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학교에 문의해야 합니다.
학교에 조정을 요청하지 않으면 학교에서는 이러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 측에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반드시 이메일이나 서신 등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러닝 투게더 툴킷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애인 옹호단체 목록이 있습니다. 장애인 옹호단체에는 옹호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옹호자는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고 여러분과 함께 회의에 참석하고 서신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호주 장애인 법률센터에 문의하세요. 저희는 뉴사우스 웨일스주 장애인을 위한 무료 법률센터입니다. 저희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법적 소송을 지원합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장소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 드립니다. 1800-800-708 또는 7229-0061로 전화하세요. 이메일 adviceline@disabilitylaw.org.au로 문의하세요. 저희 웹사이트 disabilitylaw.org.au를 방문하세요.